여러분, 투석을 늦추는 식사 습관 사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뭘 먹어야 하나보다 더 중요한 투석을 앞당기는 식습관과 투석을 늦추는 식습관의 결정적 차이를 세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투석을 늦추는 분들은요, 식단을 참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애쓰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서 끊기지 않게 합니다. 기준이 있는 분들은 수치가 잠시 흔들리는 날이 와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어요. 반대로 기준 없이 오늘은 참자, 내일은 끊자로 가면 한 번 무너진 뒤에 그게 연달아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나는 지금 참고 있는가? 아니면 기준을 잡고 있는가? 제가 오래 버티는 분들을 보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드시길래 이렇게 오래 버티세요? 그러면 답이 비슷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기준을 잡아뒀어요. 오늘은 그 기준이 뭔지 세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끊지 말고 기준을 잡는다. 둘째, 저염, 못 먹게가 아니라 먹게 만드는 기준. 셋째, 대체 플랜, 못 먹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 근데 이거 혼자 하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도움되는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인 실전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어요. 지금 바로 캡처해두시고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오늘 영상은 이거 먹지 마세요로 겁주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는 루틴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식단은 신장 기능 단계, 체격, 혈액 검사, 당뇨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최종 기준은 담당 의료진, 영양사와 함께 잡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투석을 앞당기는 쪽에 가장 흔한 패턴은요, 단백질을 줄이세요 라는 말을 단백질을 거의 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고기 거의 안 먹고 계란도 줄이고 두부도 줄이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안 짜고 안 자극적이고 씹기 쉬운 것. 밥, 빵, 면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단백질을 과하게 끊으면 수치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입맛이 더 꺼지고 그러면 못 먹는 날이 늘어나요. 그리고 못 먹는 날이 늘면 식단은 관리가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도 핵심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미국 KDOQI 2020 영양 가이드라인은 비투석 CKD 3기에서 5기에서 대사적으로 안정적인 성인 기준으로 단백질 목표를 대략 하루 킬로그램당 0.5에서 0.6g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즉 끊어라가 아니라 기준을 잡아라에 가깝습니다. 또 KDIGO 2024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고령이거나 근감소가 있으면 오히려 단백질 열량 목표를 더 높게 고려하는 실무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줄이면 좋다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늦추는 쪽 루틴은 이렇게 바뀝니다. 단백질을 끊을까가 아니라 단백질을 끊기지 않게 내 기준으로 배치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 중 내가 제일 먹기 쉬운 시간에 단백질 자리를 하나 고정해 두는 겁니다. 완벽하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요. 두 번째는 저염인데요. 저염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앞당기는 식습관은 저염을 이렇게 합니다. 간을 확 빼서 맛이 없어지고 국물도 겁나서 끊고 결국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러다 어느 날 폭발. 이게 참는 저염이에요. 참는 저염은요, 오래 못 갑니다. KDIGO 2024에는 CKD에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미만, 소금으로 약 5g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에서도 싱겁게 먹어야 혈압이 잡힌다는 건 이미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효과가 아닙니다. 성공률이에요. 연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3일 하다 포기하면 내 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추는 루틴은 참는 저염이 아니라 평생 해도 안 지치는 먹게 만드는 방식으로 승부를 봅니다. 다만 그 논문에서도 핵심 한 줄이 있어요. 문제는 장기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승부는 참기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래서 늦추는 루틴은 저염을 먹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핵심은 3개예요. 국물 줄이고 건더기, 소스는 끊는 게 아니라 찍먹, 양 조절, 간을 줄이는 대신 향으로 맛 살리기, 파, 마늘, 후추, 식초, 레몬 같은 것들요. 이렇게 하면 저염을 하면서도 식사가 끊기지 않아요. 저염은 못 먹게 만들면 망합니다.
세 번째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투석을 앞당기는 쪽은 칼륨인을 금지 리스트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일 안 돼, 채소 안 돼, 유제품 안 돼. 이게 계속 늘어나면 결국 어떤 말이 나오냐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관리가 아니라 포기가 됩니다. 그리고 먹기 쉬운 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죄책감은 큰데 끊기는 더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는 같은 인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요. 즉, 콩, 두부 같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요, 식물에 붙어있는 형태라서 몸이 전부 흡수하지 못하고 일부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콩팥 부담이 덜 갈 수 있어요. 근데 햄, 소세지, 가공치즈,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다릅니다. 이건 첨가된 인이라서 장에서는 훨씬 쉽게 흡수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무조건 다 금지가 아니라 자연식품은 본인 수치에 맞춰 조절하면서도 첨가인 많은 가공식품부터 먼저 줄이는 게 실전입니다. 그래서 누트는 루틴은 이렇게 가요. 이건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이건 이만큼 이 빈도로 이렇게 조리해서,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 못 먹는 날이 오면 그날이 수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체 플랜이 들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에요. 오늘 입맛이 없어서 단백질이 안 들어간다. 그날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플랜. 저염이 너무 힘들다. 소스, 국물, 향 조절로 최소한의 만족을 확보하는 플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결국 안 먹는다. 금지 대신 조절 루틴으로 최소 기준만 지키는 플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투석을 늦추는 건 의지 싸움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만드는 루틴 싸움입니다. 근데 막상 대체식 찾으려면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뒷면 성분표 보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분표를 매번 안 봐도 되게 이 정도 기준이면 비교적 괜찮다 싶은 제품을 예시로 하나 정리해뒀어요. 입맛 없는 날엔 간식으로 혹은 밥이 잘 안 넘어갈 때는 밥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최소한 영양 밸런스의 기본은 맞출 수 있어요. 꼭 그 제품을 드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뭘 고를 때 어떤 성분 배합을 봐야 덜 위험한지 그 기준은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랑 기준을 같이 적어둘 테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해보세요. 투석을 앞당기는 식습관은 참다가 끊기는 식사입니다. 투석을 늦추는 식습관은 못해도 이어지는 루틴이에요. 여기서 제가 왜 이어지는 루틴을 강조하냐면요. 신장질환에서는 못 먹어서 근육과 체력이 같이 빠지는 문제를 PEW, 프로틴 에너지 워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국제학회에서 용어와 기준까지 제안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식단으로 몸이 먼저 꺾이면 그게 오히려 위험해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정리를 해드리지만 매일매일 식탁 앞에서 본능과 싸우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실 거예요. 투석이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 삶에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도록 이 외로운 싸움 외롭지 않게 제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